이거는 그냥 혼자 신고하세요. 혼자서 할 수 있고 유리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이 600만 원? 혼자 신고하실 거예요? 이건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미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죠? 아니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벌써 모두 채용 대상자로 간편하게 신고를 끝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이 떠서 이것저것 눌러는 보고 계신데 이게 맞나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로 뜨셔서 한번 세액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의 세금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작년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이번엔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뀌셔서 어떤 세무 대리인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 혼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세무 대리인을 끼는 게 유리한지, 나 혼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이번 영상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안내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면 내 유형을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모두 채움, 가로치고 납부 또는 가로치고 환급 대상자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그냥 혼자 신고하세요. 제가 쇼츠로 간단히 어떻게 신고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주의해야 할 건 모두 채용이지만 신고서 수정 버튼이 아래에 있거든요. 다 채워져 있지만 이걸 다 믿으시지 말고 인적 공제가 좀 빠져 있는지, 내 수익 금액이 정확한지 눈으로 한 번은 훑어보시고, 공제가 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신고서 수정을 누르셔서 본인이 직접 신고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 아버님 분들은 이 모든 체험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자녀분들이 같이 있을 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손택스 핸드폰 어플로 손택스를 다운받으시면 배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옆에 ARS 신고가 있어요. ARS 신고 전화로 하시는 거니까 간편하잖아요. 실제 신고와 납부세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납부세액만큼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죠. 어려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두 채움은 아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모두 채워주지는 않고 내가 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경비율을 많이 인정해주는 그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 유리합니다. 납부세액이 크지가 않아요. 세무 대리인 수수료 비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건 사실 간편장부로라도 작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의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도 굳이 세무대리인 수수료 비용을 쓰면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용어가 참 어렵죠. 그냥 간단히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간단히 법에서 정한 비용 처리 비율이에요. 비용률을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단순 경비율은 그 비용률을 좀 높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보통은 60%에서 90%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10%에서 20%. 내가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라고 뜨는 건 내 수익 금액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익 금액이 적으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해주고, 수익 금액이 높으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줘요. 이 수익 금액 기준도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핵심,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이 유형, 즉 본인이 기준 경비율을 사용해서 신고하는 것과 세무대리인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주는 것에 대해 세액 차이가 큽니다. 물론 비슷하거나 차이가 안 클 수도 있어요. 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혼자서 기준 경비율을 통해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있어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눌러보면서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편인데 기준 경비율로 혼자 신고하시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기준 경비율은 10%에서 20%의 경비율만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수익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기준 경비율을 10%, 총 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겠죠? 각종 공제를 뺀다 해도
5천만 원 초반이 나올 겁니다. 세율관 24%, 누진공제까지 적용하면 세금이 약 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내가 실제로 쓴 비용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이 600만 원? 혼자 신고하실 거예요? 이건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다 넣어서 신고해서 세액 낮게 만드셔야죠. 자, 그럼 이번에 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로 뜨시는 분들 당연히 세무사 끼고 신고하셔야겠죠. 복식부기라는 건 우리 법인 신고처럼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가 다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장부 기장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뜨셨다. 그렇다면 1년치 기장을 다 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고 서두르셔야 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지금 장부 작성해서 세무사 끼고 신고하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여부는 23년도 수익금액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간혹 나 작년에 수익금액이 적은데 왜 내가 복식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신고하는 기속시기 이전 수익금액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복식부기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 무서운 안내문이 하나 뜨는 게 있어요.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가 아니죠. 경고예요. 보통 직전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뜨는 문구, 소득률 저조. 두 번째, 비용 처리 과다. 소득률 저조라는 건 내가 직전 신고 때 평균 나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이 정도 소득을 벌고 이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률, 이익률보다 내가 훨씬 더 적게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너 혹시 이 정도 소득률이 정상인데 비용을 많이 처리를 해서 소득률 낮게 신고한 거 아니야? 좀 의심이 간다. 이 정도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용 처리 과다 부분이 뜬다면 이건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전에 징빙 없는 어떠한 가공 경비를 넣어서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지켜보겠다라는 국세청의 어떠한 경고 메시지예요. 제가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과 무관한 비용,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비용은 시스템으로 그냥 눈 감고도 찾아내요. 나 작년에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많이 넣었는데 뭐 별말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냥 냅두는 게 국세청이라고 했어요. 기준을 정하고 과세실익을 따지는 게 국세청입니다. 이번에 넘어갔다고 계속 사업과 무관한 경비 넣으시는 거 한번 크게 추징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안내문 보시면 사업용 계좌 미신고 부분에 미신고라고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식부기 의무자, 우리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었죠? 사업용 계좌 신고하시는 거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무조건 사업용 계좌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각종 공제 감면 다 배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어떻게 추계를 신고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